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시놉시스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시놉시스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시놉시스가 뭔지 아예 잘 모르겠다. 되게 짧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놉시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시놉시스는 첫인상이다. 왜 첫인상이냐고 하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먼저 투고를 할 때, 그리고 공모전에 갈 때, 심사를 나올 때, 플랫폼 심사를 말하겠죠. 이렇게 3가지 경우에 시놉시스를 보는데 모든 경우에 담당자님들께서 시놉시스를 먼저 봐요. 작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를 첫인상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첫인상은 좋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좋은 첫인상을 드려야 글에서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잘 써야 하는가?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더 해볼 거고요. 다음, 시놉시스는 포장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포장지를 신문지 같은 거에다가 아무렇게나 써서 선물을 하면 성의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놉시스를 잘 써서 드리면 시놉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시놉시스가 그 글의 포장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를 볼게요. 3번째, 시놉시스는 기승전결이다. 우리가 시놉시스를 쓸 때 보통 지망생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소재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놉시스는 소재를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놉시스는 기승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왜냐면 글은 1에서 5화밖에 드리지 않으니까요. 5화부터 이 마지막 화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시놉시스에다가 적어 놓는데 기승전결이 빠져 있어요. 지망생분들 시놉시스를 보면 소재만 있거나 아니면 1화에서 5화까지의 스토리만 적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시놉시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놉시스는 기승전결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4번째 한번 볼게요. 한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시놉시스에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놉시스에 제목을 쓰고요. 또 등장인물 소개도 쓰고 또 기승전결 줄거리도 쓰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면 글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분들이 우리 글을 모두 읽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사실은 시놉시스만 읽다가 덮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해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분들의 일이니까. 대신에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글을 재밌게 열과성을 더해 읽어주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시놉시스는 기대감이다. 시놉시스를 먼저 봤을 때 심사하시는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글이 어떻게 썼든지 간에 시놉시스를 굉장히 멋들어지게 쓴다면 그 시놉시스를 읽으시는 심사위원분께서 요거 글 한번 읽어볼까? 제법 시놉시스를 재미있게 썼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기대감을 갖고 글을 읽는 것과 이미 실망감을 갖고 나서 글을 읽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드려야 한다, 시놉시스에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시놉시스는 나침반이다. 이건 이제 작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시놉시스를 써놓지 않고 글을 그냥 쓰게 되면 나침반을 잃어버린 여행자와 같은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겠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는 우리에게 나침반이다. 꼭 써야 하는 단계고 꼭 처음에 써야 하는 단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놉시스에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장이거든요. 시놉시스의 첫 번째,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 두껍고 큰 글씨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리고 2번째, 장르를 쓰겠죠. 내가 현대 로맨스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로맨스 판타지를 쓴 것인지
남성형이라면 현대 판타지를 썼는지 정통 판타지를 썼는지 무협인지 대체 역사를 쓴 것인지 내가 뭘 썼는지 작품에 대한 장르를 꼭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분량은 꼭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겠죠. 이 88하고 써놨지만 88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88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요 언저리는 내가 맞춰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분량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로그라인을 씁니다. 제가 로그라인 설명하는 영상 찍었었는데 혹시 로그라인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위에 카드 띄워 놓을게요. 로그라인 설명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그라인은 3줄에서 5줄로 써야 한다. 인물의 성격과 사건, 결말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아주 짧은 기승전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써야 할 것이 작품 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웹소설 읽으려고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하는 란이 있어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작품 소개에서는 후킹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은 내가 그냥 서술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작품의 한 부분을 발췌해도 좋아요. 시놉시스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웹소설이니까 키워드를 쓰겠죠. 키워드 앞에는 샵을 말머리에 두고요. 예시로 현대물, 상처녀, 집착남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키워드, 좋아하지 않는 키워드 분별해서 글을 읽으시기 때문에 키워드 제대로 써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등장인물을 쓰실 때는 보통 지망생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소개란에다가 줄거리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인물의 외모,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이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이지적인 외모인지, 샤프한 얼굴에 오뚝한 코를 갖고 있는지 그런 이제 외모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격, 이 인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 다음에 성장 배경, 당연히 줄거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야기지만 성장 배경은 등장인물에는 조금은 나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관계,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 그런 정도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도 뭐 한 5줄 정도, 짧으면 3줄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줄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줄거리 있죠. 줄거리는 기승전결로 쓰셔야 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거 우리 뭔지 아시죠? 많이 보시는 그래프이실 거예요. 기승전결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우리 여기가 절정이고요. 결말로 내려가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부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까지. 지망생분들 시놉시스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점점점. 그런 시놉시스는 저는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는 나한테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작가 본인도 알 수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열린 결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기승전결을 다 쓰셔야 돼요. 어떻게 됐다, 해피엔딩, 점, 마침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놉시스를 잘 써야 한다. 시놉시스의 모든 요소들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필할 수 있게끔 시놉시스를 잘 써야 된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시놉시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망생분들 시놉시스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정성스럽게 답 달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컨텐츠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시놉시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